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시사. 네, 진통을 겪던 국민의힘 대통령 선대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대위가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원톱 체제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선거 후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갈등 속에 사실상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준 것인데요. 김병준 위원장님 직접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게 윤석열 후보와는 그 전에 어떤 인연이 있으셨던 겁니까? 그 전에 아마 예. 뵙기는 여러 차례 뵌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직접 대화를 깊이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검찰총장 그만두시고 정치하겠다고 나서기 전까지는. 그랬다가. 인사나 했겠죠. 예. 아마 제 기억이 잘 나질 않아서. 예. 그랬다가. 그런데 저한테 이제 그 편한 대로 그러겠다면서 교수라는 칭호를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랬죠. 그 전에. 오랫동안 교수님을 하셨으니까. 예. 그 전에. 근데 이렇게 보통 보면 뒤에 만난 분들이 최근에 만난 분들이 교수라고 저를 부르는 사람이 잘 없는데. 예. 그런 걸로 봐서 그게 편하다고 하시는 걸로 봐서 그 전에 아마 뵀을 겁니다. 뵀는데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하는 건 역시 정치 시작하시고 그랬습니다. 어떤 정치 철학이나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관해서 공감하시는 부분이 많았나 보죠. 보도가 됐습니다만 여러 차례 많은 이야기를 했죠. 묘하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면 좀 길게 했습니다. 예. 심지어 보도가 나갔습니다만은 저희 집에 찾아왔을 때도 한 6, 7시간. 그다음에 그 뒤로도 4시간, 5시간 계속.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 나름 확인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또 듣고 싶은 이야기 또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있어서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길어지고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와 신뢰관계가 쌓이고 지금 현재 선대위는 김병준 원톱 체제라고. 사실은 저는 이제 계속 제가 드린 이야기가 될 수 있으면 좀 외곽에서 조언이나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제 상황이 상황이 가지로 제가 좀 들어와야 될 상황이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그러면은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아주시라 이런 제안인가요? 그런 제안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군요. 경선 때부터. 솔직히 말해서 경선 때부터 경선 캠프를 좀 좌장을 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고, 제가 계속 고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경선이 끝난 다음에 바로 또 상임위 선대위원장이든 뭐든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면 윤석열 후보 심중에는 김종인 전 위원장은 별로 없었다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분이서 윤석열 후보와 지금 김병준 위원장님 두 분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을 어떻게 영입해야 될 건지 이런 말씀도 좀 나누셨어요? 두 사람 다 모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탑이다 뭐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거북스러운 이야기고 저한테는 왜 그런가 하면은 저도 대선에 깊이 관여를 해봤습니다만 대통령 선거라는 것 자체가 원탑이니 투탑이니 하는 말이 사실 잘 어울리지 않는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선대위 안과 밖이 없습니다, 사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모두가 다 뛰어야 됩니다. 선대위 밖에도 여러 가지 정책 작업하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후보의 어떤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분 또 그다음에 친구분들 이런 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조직해서 뛰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외곽 자문그룹 이런 거 있죠. 지지자들도 열심히 뛰어줘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책안들도 선대위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예. 또 그다음에 밖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영입 작업이나 이런 걸 도와줘 가지고 크게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 선대위조차도 선대위 안과 밖에 없을 정도로 그냥 큰 강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이것이 사실 대통령 선거입니다. 예. 근데 이걸 누가 원탑이다 투탑이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모든 단위 조직이나 또 밖에 계신 분들이 다 열심히 뛰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자발성을 기초로 하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예. 누가 탑이다 뭐 탑이 아니다 이렇게 따질 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러면 김종인 전 위원장은 그래도 선대위에 나중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예. 뭐 저희들로서는 뭐 저도 직접 사무실 찾아가서 예.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한동안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모든 게 다 잘 된 것으로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래서 후보도 아마 그 발표 비슷한 것을 하셨죠. 그런데 또 이제 그게 아닌 걸로 또 드러나고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핵심 이유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렇게 합류하지 못한 핵심 이유는 뭘까요? 그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지금 이준석 당 대표와 미묘한 갈등을 넘어서 이제 노골적으로 뭔가 갈등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 SNS에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을 했는데 댓글이 뭐 1,000개가 넘게 달렸네요. 네, 그렇겠죠. 예. 굉장히 이제 파급력이 큰 메시지죠. 예. 이게 지금 이수정 그 경기대 교수 영입하면서 그 전에 이제 이야기를 안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당대표 패싱 논란이 있고. 이야기가 있었겠죠. 제가 알기로 뭐 반대한다, 찬성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그렇죠. 같고. 예, 본인은 반대했었던 저 것 같고. 역시도 저도 들은 게 꽤 되는 것 같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틀림없이 이야기가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반대하는데 임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임명을 하면 이제 그 후보 쪽에서 그래도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임명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주는 그런 언질 정도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격앙돼 있는 거 제가 아닌가. 프로세스가 말하자면 두 분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고 다만 이제 이제 찬성 반대 내지는 뭐 유보적인 의견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은 뭐 방송을 통해서 제가 확인 들었고요. 그 이외에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게 선대위와 당 대표 간의 어떤 갈등이 결국은 좋지는 않잖아요, 후보한테. 지금 정 민망한 일이죠. 후보한테 안 좋고보다도 국민들께도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틀림없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뭐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또 그다음에 서로 설득도 하고 협의도 하고 다 해야 되죠.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후보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번에 무슨 뭐 세종이나 충청권 이렇게 순회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뭐 패싱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실무적인 차원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험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 기획 단계에서 여러 사람의 이름이 제 이름도 올라갈 수가 있고 뭐 다 올라갈 수가 있죠. 누구누구가 가야 된다. 근데 기획 단계에서 그 정보가 밖으로 이제 빠져나간 것 같아요. 빠져나가니까 이제 그걸 뉴스로 보면은 기분이 좀 그렇죠. 어떻게 나한테 이야기도 않고 이렇게 나가냐. 이럴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그건 기획 단계고 이제 기획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접촉을 하죠. 저한테도. 저한테도 접촉이 와가지고 저한테도 그 선대위에서 그 세종을 가는 걸로 저희들이 기획을 했는데 세종을 가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게 오후 늦게입니다. 오후 늦게 와서 그럼 뭐 난 당연히 가야지.
이라고 하고 이제 제 일정을 다 조정하고 했는데 예. 실질적으로 그 스케줄이 다 확정돼 가지고 저한테 통보된 게 그 전날 밤 10시 반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프로세스가 좀 오래 걸렸는데 예. 그 중간에 그 기획하는 것들이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패식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상임 선대위원장 되시고 주말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예. 첫 일성이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상당히 이제 세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실행력 이면에는 전제적 사고와 판단 기준, 폭력적 심성이 있다는 것을 네. 잊어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판단하시는 의미 여러 가지를 예. 오래 우리가 그 봐왔을 것 아닙니까? 예. 그 가족 내에 여러 가지 있었던 일이라든가 예.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외적인 그 활동을 하면서 있어 왔던 일들을 여러 가지를 보고서 예. 사실은 그 공직자로서는 그 어울리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봐왔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그 쭉 생각을 해온 겁니다. 그 다음에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유추해 보기도 하고 추정해 보기도 하고 이런 거.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렇더라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보통 보면 이재명 지사 하면은 실행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예. 하는데 실행력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나온 그런 권위 예. 그것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실행력이 있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강한 어떤 그 독선이라든가 예. 또 그렇지 않으면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판단 기준에서 막 밀어붙이는 그런 어떤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폭압적인 예. 그런 성격 때문에 실행력이 강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후자가 아니냐. 말하자면 민주적이고 그 합리적이고 또 그래서 권위를 부여받고 그 권위에 의해서 강한 실행력을 가지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예. 본인의 그 독성과 그다음에 전제적인 사고 이런 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팍팍 밀어붙이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막 민원인들하고 마찰도 생기고 막 그다음에 거기서 싸움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우려가 된다. 이런 부분이 국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 예. 그런 합리적 절차라든가 예. 또 그다음에 합리적 뭐 의견 수렴의 뭐 이런 부분들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걱정을 하는 거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 그리고 검사밖에 한 게 없다라고 해서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예,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사실은 뭐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물어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물어보고 들어보고 그리고 그런 판단의 기준이 어디서 나왔느냐. 확인해 보니 확인도 해보고 하죠. 예. 예를 들자면 무슨 규제 완화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 그러면 그 규제 완화나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그 확신이 예. 과연 어디서 나왔느냐. 이야기를 하면 이제 대학에서 어떤 강의를 듣고 그 강의에서 어떤 교수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여기부터 나오거든요. 예. 그다음에 나중에 나와서 이런 책을 읽고 저런 책을 읽고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배나 그다음에 또 사회정책 분배담론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또 이렇게 또 한번 여쭤봤어요. 예. 또 그런 이야기들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예. 물어보면 그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통계학 교수고 사회통계를 했기 때문에 예. 자연스럽게 밥상머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예. 이제 그렇게 형성된 걸 보고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그 기본이 되어 있구나라고 제가 확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이 사실은 상임위원장직을 맡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이제 선대위가 이게 윤석열 후보의 정책이다라는 어떤 구호 모토로 삼을 만한 어떤 정책들은 많이 개발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예, 이제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신경을 쓰고요. 그 전에도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대체적으로 현안이 되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렇죠. 뭐 종부세나 이런 여러 가지 그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데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조금 그
정책에 관해서 이렇게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나 보면 예. 이분이 어디로 향하고 있다는 게 사실 지금 보입니다.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시장 경제를 향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배분과 분배 이 문제도 같이 지금 거의 균형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균형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저희들 눈에는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평생 정책을 가지고 이제 살아왔던 사람이니까 제 눈에는 이제 그게 확실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새로운 뭐 여러 가지 큰 정책들이 제시가 될 겁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해졌지 않습니까? 선진국 다 포함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시대 정신이 특히 이제 자산 격차가 심해졌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좀 좁히는 정책이나 그런 시대 정신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시장 경제로 가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유와 평등의 문제가 있으면 자유로운 세상에서는 평등의 이야기도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자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평등하자는 이야기도 살아있죠. 그런데 평등을 강조하다 보면 자유권을 억제를 하거든요. 자유권을 너무 지나치게 하면. 억제를 하다 보면 그 자체가 억제가 다시 더 큰 권력이 되고 더 큰 권력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평등하자는 이야기까지도 죽어버립니다. 그것이 사회주의고 공산주의거든요. 그래서 늘 자유와 평등에서는 자유가 앞서야 된다. 마찬가지로 성장과 분배에 있어서도 성장이 앞서 있어야지 나눠줄 것이 있지. 성장이 없는 곳에서는 나눠줄 것도 없고 성장이 없는 곳에서는 언제나 우리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성장이 되지 않는 곳에서 늘 피해를 보고 더 못 살게 된 사람들은 없고 힘든 사람들이 더 힘들게 되고 더 없게 되고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로 진보주의자들이라 하더라도 진보주의자는 성장 담론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지금 거예요. 현재는 너무 분배가 앞섰다.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판단을. 분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분배에 신경 쓰는 방향이 틀렸습니다. 방향이 틀렸다. 우선 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같이 나와줘야 되는데 성장을 거의 포기한 정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배만 가지고 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재정을 악화시키고 복지를 하는데도 복지의 중요한 것은 복지가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돈만 쓰는 복지는 벌어들이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복지는 재정을 악화시키고 그다음에 세금을 내는 사람이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아집니다. 그러면 지속 가능한 복지가 되질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제가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분배를 돈만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분배에 1차 분배와 2차 분배가 있거든요. 1차 분배는 시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분배예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라든가 이런 것들이고 2차 분배는 이제 우리가 조세를 거둬서 나눠주는 분배인데 1차 분배가 우리 사회에 잘못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말하자면 시장에서의 공정성이 떨어져서. 구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지금 공정이라든 것을 앞세우고 있는데 바로 그런 점에서 1차 분배의 구조를 바꾸는데도 아주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 판세가 컨벤션 효과가 좀 사그라들면서 거의 박빙으로 가고 있다.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지금 뭐 전체적인 여론조사의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상당히 그 격차가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는 이렇게 된 상태죠. 원인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 20일 정도 그 선대위 구성을 놓고서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또 국민들이 실망도 좀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후보다움이 윤석열 후보다움이 있습니다. 상당히 그 격이 없고 그다음에 인내하면서도 결단을 내릴 땐 내리고 하거든요. 그런 것이 저는 윤석열다움이 살아날 거고 또 살아나게 그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저는 선대위의 역할이라고 보고 그러다 보면은 다시 그 격차가 더 윤석열 후보가 크게 이기는 쪽으로 변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도 한번 좀
최경영의 최강시사 나와주시면 제가 다른 후보님들은 다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국민의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 공익, 그리고 균형.